매달 초에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게 이게 숙제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흐름을 계속 타면서 경제의 미세한 흐름까지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대응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한두 번 몇 달 빠지다 보면은 흐름을 완전히 놓쳐요. 그래서 투자의 시점이라든가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아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을 놓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숙제처럼 매달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라는 거예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20개 업종에 약 400개 이상의 임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되는 종합지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 ISM PMI 또는 ISM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지표들이 종합된 거냐?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운송, 주문 잔고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된 지표다. 요거만 보면 일단 큰 흐름은 알 수 있다 이건데, 자, 보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이에요. 50 아래로 깊게 쭉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서 깊게 쭉 파고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이 반토막, 그보다 더 많이 폭락하는 이런 구간이 오는 거고, 2013년이라든가 2016년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하는 구간들도 있어요. 이런 때는 언제냐면은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안 터진 거예요.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됐죠. 코로나 때도 소비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2013년이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사건은 안 터지고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2010년도부터 말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 위기가 그래도 적당히 해결이 잘 됐고, 2013년 이때 부채 한도 재정 절벽 위기 잘 거쳐왔죠. 그리고 2016년에는 까딱하면 위기가 터질 뻔했는데 중국이 조지 소로스 등 이런 헤지 펀드에 대응해서 위안화 방어를 잘 했어요. 그런 다음 날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것 플러스 미연준의 부양책이 실시되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도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이 됐고, 이때 트럼프형의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안 겪고 잘 넘어갔죠. 이런 때는 한 50% 이상 주가가 빠지지만, 이렇게 2013년이나 2016년 이럴 때도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개별 종목은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빠진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수축 국면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뭔가 좀 각오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12월 발표된 ISM 제조업 PMI는 몇 퍼센트냐? 49%입니다. 요게 이제 내려왔어요. 50 이하 국면으로. 49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 임원분들, 여기 상당수가 경기가 둔화되는 게 감지된다, 어렵다, 전망이 나쁘다, 요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0 이하로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은 왜 경제 위기가 오건 경기 침체가 오건 둔화가 오건 했느냐, 요걸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들 다수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면 가장 먼저 제조업체들에서 하는 게 뭐죠? 비용을 일단 줄이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와 신규 투자비입니다. 당장의 매출 감소하고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광고비부터 삭감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생산을 줄여야 하는 마당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공장을 늘린다든가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더라도 보류하거나 예산을 삭감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IT 기업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광고비가 대부분인 빅테크 기업들 있죠. 얘네들의 광고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얘 매출 줄어들고 이익 감소하고 영향받겠죠. 투자 줄어들고 하면서 운송, 임대업 등 이렇게 다수 서비스로 제조업에서 업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투자와 광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이면은 인력도 감축하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서서히 번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실물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위축되는 파급 경로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리먼 사태, 코로나, 9.11 테러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감이 심어지면서 소비를 확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터지면, 그러면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경기 둔화 수준에서 기간 조정이라 그러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이게 한참
횡보 등락하다가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폭락을 겪고 가느냐, 요거는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지표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신규 주문 지표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규 주문 지표인데 이게 47.2%로 수축 국면에 이미 진입한 지 꽤 됐습니다. 일단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출하를 하죠. 그럼 그때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은 매출이 인식됐을 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주문은 뭡니까? 선행하는 수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47.2%로 12월에 이번에 발표됐다. 이 얘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설문조사 응답 의견에서도 나오는 건데 다수 업체들에서 고객사들이 신규 주문을 축소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 자, 이게 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신규 주문과 반드시 함께 봐야 될 게 ISM 고객 재고 지표입니다. 고객 재고 지표는 신규 주문 지수랑 반대로 움직여요. 현재 48.7로 5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객 재고는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0 이하로 굉장히 낮다가 수직으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커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됐어요. 재고를 가지고 있던 게 사실 부족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재고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고객 재고 50에 가까워지면 문제가 터지는데 이유는 뭐냐? 생산이 과도해서 재고가 쌓인 경우, 근데 재고가 많아지면 경기 침체 둔화가 오죠. 다음으로 소비가 위축돼서 재고가 쌓이는 경우, 요번 케이스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이 그림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ISM 신규 주문 지수와 ISM 재고 지수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가 기준선 50입니다. 여기 녹색의 고객 재고가 50 정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문은 당연히 50으로 떨어지고요. 고객 재고가 50. 이렇게 이게 언제냐? 2008년, 2016년,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신규 주문 50 이하로 떨어졌고 고객 재고도 5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이거 뭔가 터져도 터질 거다 느낌이 오시죠? 제조업에서 재고가 왜 이렇게 민감하냐? 재고가 50 가까워지면은 왜 문제가 생기고 신규 주문이 줄어드냐? 제조업은 특히 재고가 민감한 이런 업종이죠. 재고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신규 투자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신규 채용 및 인원이 감소되고요. 키친순환이라는 파동 원리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나 둔화가 발생하더라. 이런 원리고요. 그래서 고객 재고가 늘어나면 신규 주문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거 당연한 이치겠죠. 지금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봐야 될 중요한 지표가 ISM 제조업 물가 지표입니다. 이제 43%, 50 이하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제조업에서 원재료, 상품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다 잡혀가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제조업 임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서비스업은 또 다르죠. 주거, 그리고 에너지 등 이런 거 우리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체감 물가는 그게 떨어졌다는 소리는 아니죠. 체감 물가는 뭘 보면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돼요. 좀 이따 발표되는 그걸 보여야 되고, 어쨌든 제조업에서는 물가가 거의 다 잡혔다. 그리고 물가를 볼 때 중요한 두 번째 지표 ISM 배송 지연 지수라는 겁니다. 47.2%로 역시나 많이 떨어져 내렸어요. 이 지표가 치솟아 오르면은 배송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배송을 좀 빨리 받으려고 서로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데 다 떨어졌어요. 자, 이 두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수요 둔화,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또 고객 재고마저 많아서 더 이상 주문을 안 해도 되는 이런 판국에 배송 지연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세부를 보면은 신규 주문부터 생산, 고용, 배송 지연, 재고, 고객 재고, 물가, 주문 잔고, 수출, 수입 관련된 주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게 ISM 제조업 PMI,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나머지 지표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만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신규 주문은 감소하고 재고는 쌓이는, 전형적으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임원들이 어떤 코멘트를 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고객 수요가 줄어든다. 일렉트릭 분야에서 그렇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화학 분야. 운송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다. 운송은 아직도 좋대요. 소비재가 둔화되고 있다. 고객이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일렉트로닉 쪽에서, 장비나 부품 쪽에서 그렇고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건설 안 좋죠. 하지만 상업 건설 쪽은 그래도 괜찮다. 비즈니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게 대부분의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은 확실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거를 ISM 제조업 지수, 이걸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제조업도 둔화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경기 침체가 오든 아니면 뭐 장기간 기간 조정을 통한 경기 둔화가 오든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내용도 좀 보기 싫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래서 뭐 오늘이나 다음 주 다음 달에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거지 뭐 아니면 결론적으로 매도를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소리만 해요. 근데 정말 뭐 내용 자체 이런 거 관심 없고 생각도 하기 싫고 이렇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경제방송보다는 주식 리딩방이 적성에 더 맞으시는 거죠. 결론만 뭐 원하시고 주식시장이 당장 어떻게 될지 이런 것만 원하시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 정확한 폭락 시점 이런 거 제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뭐 리딩방 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거 되도 않는 얘기예요. 그거 맞출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흐름에서 실물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확실히 둔화로 들어가고 있고 제조업도 둔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뭐 몇 년 있다 아니면은 몇 개월 있다 나올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든 코로나가 오든 제법 큰 경기 둔화가 오든 둔화가 왔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알아서 매도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 나가는 게 이게 핵심인 거지, 뭐 정확하게 언제 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큰 흐름만 보고 대응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확 눌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 추세적으로 확인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세적으로 확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면입니까? 딱 봐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줄이면 줄여야 될 시점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우리 채널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진행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